저도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가 없었어도 6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수치죠.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2020년도에 제일 잘 나갔던 ETF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국 ETF가 잘 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잘 나갔으니까 반도체 ETF가 더 잘 나갔을 것 같죠. 결론을 보면 헬스케어와 2차전지 산업 ETF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ETF들이 거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툭 하나 보이는 게 있죠. 미국이라고 써있네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나스닥 100 ETF와 더불어서 투자할 만한 ETF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미국 팡 플러스 ETF입니다. 국내 주식 ETF는 연금저축 계좌에 넣지 않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미국 ETF인 이 미국 팡 플러스는 나스닥 100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후덜덜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1년 수익률이 보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무려 120%입니다. ETF가 연 120% 수익률이라뇨? 그럼 개별 종목은 도대체 얼마나 올랐다는 겁니까? 당장 돈을 넣고 싶으시죠? 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떨어지는 것이 완전히 헬게이트 열린 거죠.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꽤 크고요. 혹시 작년에는 팡 플러스의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슬라의 상승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예측이 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더 놀랄 만한 사실이 공개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 그러셨어요? 먼저 팡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팡이라는 것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통칭하는 2010년대를 주름잡았던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라고 해놨으니 팡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일 잘 나가는 1등주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로도 쓰는군요. 참고로 마가라는 약자도 있는데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입니다. 역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이죠. 다시 돌아와서 팡 플러스 ETF의 개요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추종지수는 팡과 관련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주요 산업은 기술, 즉 테크놀로지, 인터넷, 그러니까 I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그룹이 포함되어 있군요. 추종지수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바이두, 트위터, 알파벳,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종목의 1위는 바이두입니다. 중국의 구글이죠. 다음으로는 트위터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팡 플러스 ETF의 특징이 바로 중국 주식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은 미국 상장된 기업에만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두, 알리바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 1위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지만 중국은 자체 내수로만으로도 세계 1위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중국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아시죠? 중국에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팡 플러스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팡 플러스 ETF에서 중국 기업은 2개입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성장세를 알리바바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운용 전략을 보시면 시가총액은 50억 달러 이상이고요. 최소 10종목의 동일 가정 방식 종목 구성입니다. 그래서 바이두가 시가총액이 작아도 리밸런싱 이후 많이 올라서 비중이 1위가 된 겁니다. 1등주 동일 가중 방식의 특징이 영원한 1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1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사버리는 전략들입니다. 나름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죠. 이런 1등주를 단돈 3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총 보수는 기타 비용 0.0481%를 포함한 0.4981%입니다. 낮은 보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환해지를 한다는 특징이 있네요. 환율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환해지가 된 ETF를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 수익률은 양호합니다. 아니, 양호가 아니라 연 수익률이 120%라니까요. 그럼 나스닥 100과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그냥 두기만 했어도 나스닥 100보다 2배가 넘습니다. 추측컨대 그 이유는 작년에 테슬라의 질주에 있다고 보시나요? 작년에 무려 거의 10배에 이르는 수익률을 거두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오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팡플러스 ETF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알리바바가 2015년 상장이라서 2015년 이전 자료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을 보세요. 38%가 넘어요. 아주 미친 포트폴리오죠. 연 최고 수익률은 2배가 넘습니다. 100%가 넘는다고요. 레버리지도 안 꼈고 이게 ETF인데 말이죠. 7.5배입니다. 7,500% 말이에요. 2015년도에 1,000만 원을 넣어놨다면 5년 만에 7,500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익의 대부분의 수익률은 테슬라,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힘입니다. 테슬라 연 743%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나요? 그것도 시가총액이 이런 기업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를 한번 빼볼까요? 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나오죠? 당연히 팡플러스보다는 연평균 수익률이 떨어집니다만 하지만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는 비할 게 아니죠. 저도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가 없었어도 6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수치죠. 이 말은 테슬라가 아닌 다른 종목의 수익률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테슬라 없이도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성장세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팡플러스의 놀라운 상승은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테슬라를 제외한 팡플러스의 영웅들을 한번 보시죠. 차트는 5년 수익률인데요. 엔비디아가 1300%, 애플이 300%, 아마존이 400%, 트위터가 300%, 넷플릭스가 거의 400%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아이언맨급인데요. 선업에 오른 종목들은 그냥 아주 귀엽습니다. 이게 팡플러스의 종목들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왠지 저도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군요. 제가 바꾸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나스닥 100 ETF와 종목 구성 비교를 해볼까요? 겹치는 종목은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입니다. 그래도 꽤 겹치네요. 다만 나스닥 100은 종목 수가 100종목이 되니까 팡플러스의 10종목의 변동성이 비할 바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면서 현재부터 촉망받는 종목들이니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는 미국 나스닥 100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ETF는 미국 팡플러스 H입니다. 물론 여태까지의 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